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같이 폭락한 북한 화폐로 분배받은 농장원들 충격. 실습생 집도 중 환자 사망. 주민들은 의료 과실 아니라는데. 동거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단속하며 결혼해라 압박. 우크라 파병 북한군 드론의 속수무책. 수백 명 사상자 발생. 북한 올해 가상화폐 2조 원 훔쳤다. 역대 최대 규모.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폭락한 북한 화폐로 분배받은 농장원들 충격. 최근 북한 당국이 농장원들에게 현물이 아닌 가치가 떨어진 내화로 분배를 단행하는 황당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곡물이 아닌 북한 화폐를 받아든 농장원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의 용천군과 염주군을 비롯한 많은 농장에서 농장원들에게 알곡 대신 현금으로 분배돈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농장에 소속된 농민들의 경우 1년간 총 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받습니다. 하지만 분배는 수확을 마친 후 우선 국가와 군에 바친 것을 공제한 다음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규정량의 40에서 60% 정도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장원들이 항상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예년에는 그래도 알곡으로 분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급한 식량난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올해 갑작스러운 현금 지불에 농장원들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심지어 쌀 1kg당 4,500원에 계산하는 통에 울분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 쌀 300kg을 받아야 하는 농장원의 경우 북한 내화 135만 원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논리를 아예 무시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 7일 기준 평양시장에서는 쌀 9,000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 실제 분배량의 절반을 당국이 빼앗았다는 논리입니다. 소식통은 농장원 3에서 4명이 있는 집은 400에서 500만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았다며 여기에서 살면서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큰돈을 만져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작 시장에 나가 곡물을 사면 분배량보다 더 적을 걸 알기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농장원들은 정부 당국과 결국 가치 없는 화폐를 선심 쓰듯 분배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만풍년을 자랑할 때는 언제고 그 많은 곡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농장원들도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치가 떨어진 북한 화폐와 돈표를 수령한 농장원들 사이에서 그나마 가격이 비싸지 않은 강냉이 구입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언제 또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국돈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누군 강냉이를 사겠다고 몰리니 조만간 강냉이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많은 농장원들은 가치가 불분명한 현금보다는 알곡으로 받는 분배를 원하고 있다면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돈 말고 달러로 달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조차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현실의 울분을 삼키고 있는 농장원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실습생 집도 중 환자 사망. 주민들은 의료 과실 아니라는데. 이달 중순 북한 평양시의 2차 의료기관인 어느 한 구역병원에서 실습생이 수술하던 중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의료 과실이 아니라 의사들의 열악한 생활과 근로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시 한 구역병원에 지난 15일 2시경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은 급성충 수염으로 진단을 내렸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환자는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를 집도한 의사가 평양의학대학 실습생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북한의학대학은 졸업생들에게 6개월간 여러 병원에 실습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외과 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비운 상태여서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 병원 측은 내과 과장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의 협의하에 그 실습생에게 수술을 위임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실습생은 해당 병원에 실습을 나온 후 여러 수술에 조수로 참여했고 평소 의료진은 그의 의술을 높게 본 편이라 수술 가능을 판단했습니다. 또 환자의 상태가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었기에 병원 측은 그에게 집도를 권유한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주변인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습생에게도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부재 중이었던 외과 과장의 사연도 화제입니다. 당시 그는 아내가 시장에서 전자기기를 팔고 있던 중 안전원에게 단속을 당해 이를 해결하려
치료하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과장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현재 매우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외과 의료진들은 국가건설 등 돌격대로 빠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배급 시스템 붕괴 및 무리한 사회적 과제가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예전 같으면 남의 일에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좀 누군 가격에 쌀을 팔아주든지 해야지. 장사도 잘 안 되고 단속까지 당해 물건을 모두 빼앗기게 생겼는데 뾰족한 수가 있었겠나라면서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분위기여서 놀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동거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단속하며 결혼해라 아빠. 최근 북한 당국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거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라는 게 단속의 이유인데 통제에도 불구하고 동거를 지속하려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해산시 안전부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함께 살던 남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혼 남녀의 동거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비사회주의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미혼 남녀의 동거를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20에서 30대 청년이지만 최근에는 40에서 50대 중년 커플들도 동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려는 중년 남녀도 결혼보다는 동거를 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거를 하는 연인들은 먼저 살아보고 문제가 없으면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을 미룬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이혼 절차가 까다롭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 후 이혼을 하느니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은 결혼보다 동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결혼 등록을 섣불리 했다가는 문제가 생겨도 이혼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혼보다는 동거가 낫고 더욱이 지금은 옛날처럼 한 사람과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인식도 없어져 동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동거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 당국은 미혼 남녀의 동거를 퇴폐적인 자본주의적 행위로 보고 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사람들이 동거를 선호하고 있지만 국가는 아직도 이를 아주 위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때문에 안전부를 내세워 동거인 집중 단속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원들은 지난 6일부터 해산시 인민반 반장들과 동거 의심 세대를 돌며 결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동거 커플일 경우 보름 안에 혼인 신고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울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 20대의 여성은 인민반장과 시 안전원들이 결혼 등록을 하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고 있다며 계속 동거를 하다간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니 당분간 단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친정집에서 생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군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 수백 명 사상자 발생.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사상자는 전투에 참여해 본 적 없는 경험이 부족한 병력이며 하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든 계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최전선에 14일에서 16일 사흘 연속 북한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등을 동원해 이런 북한군을 공격하면서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원거리에서 조종하는 우크라이나군의 1인칭 시점 드론에 취약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이 북한군과 장갑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중엔 북한군이 쫓아오는 드론에 조준당하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멍하니 드론을 쳐다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부사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마치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했다며 북한군이 FPV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돼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의 무지에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올해 가상화폐 2조 원 훔쳤다. 역대 최대 규모. 북한이 올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집계 이래 최고액인 13억 4천만 달러라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커 단체는 올해 47건의 암호화폐 갈취 사건에서 13억 4천만 달러를 훔쳤습니다. 이는 2023년 수치의 2배에 달합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 연계 해커들이 전 세계 암호화폐 플랫폼에 도난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훔친 뒤 탈중앙화 금융거래소와 채굴 서비스, 기타 암호화폐 혼합 서비스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된 해커들은 알려지지 않은 전문 해킹 도구를 이용해 암호화폐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았으며 가짜 고용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수년간 북한 관련 해킹 단체들이 국제 제재에 맞서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해킹에 집중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지난 12일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하는 IT 직원으로 일하며 사기와 돈 세탁을 저지른 혐의로 북한 국적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독점 정보를 훔치고 약 8,8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